그 유행하는 다이어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위고비가 진짜 대인기인데 위고비가 사실 효과 면에서는 다들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의 위험성은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고비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위고비라는 약이 나오고 좀 있다가 또 젯바운드라는 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약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삭센드라는 약이 나와서 매일 주사 맞다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젯바운드나 위고비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또 한 달에 한 번 그 맞는 주사가 나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만 맞고 한 달 동안 식욕 조절이 돼.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나와. 근데 그건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약들이 나오는데 이 약들을 왜 계속 개발하느냐면은 기존의 비만약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주로 이제 신경 그 전달 물질 식욕을 억제하는 메커니즘 주작용이고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작용들이 주작용이었는데 근데 이 약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약을 받더니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심장 판막 질환까지 높여주니까 어떤 약은 이 뇌로 가서 식욕을 조절하는 그쪽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 식욕 조절 계통이 이 우울증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악화돼서 자살을 기도하고 이런 비만약이 흑역사가 있어요. 그다음 1930년대 개발된 모약은 몸 안에 에너지 발산, 그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지방을 태우는 거지. 그런 약이 개발됐는데 그 약도 이제 지방을 태우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 비만약에 식욕 조절하고 에너지 태우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뭐 이런 약들이 개발되다가 갑자기 이 약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주 오래됐긴 했는데 1980년대부터. 근데 이 약은 뭐냐면 장에서 본래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장에서 되는 호르몬을 본래 이 장이 왜 이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밥 먹고 나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배부름을 느끼게 하려고 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서 한 2, 3분이면 없어져요. 오래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약에 2, 3분 가는 걸 갖다가 아미노산 서열이나 종류를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일부를 그래서 이 약의 효과가 오래 가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다른 기술들 넣어가지고 일주일 한 달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약이 갖고 있던 부작용을 바꾼 완전히 획기적인 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써봤더니 효과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보다 좋아. 그러니까 이 약을 이제 그 대중화가 된 거고 그다음에 아주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어떤 약이든지 어떤 음식인지 부작용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기존의 약보다는 부작용이 덜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약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살이 잘 찐다. 근데 다시 살이 잘 찌는 정도가요. 옛날에 이상한 다이어트 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어요. 무슨 다이어트든지 살 빼고 나면 금방 다시 되돌아오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와 있고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하고 같이 하면 그런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설사나 변비, 장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의 기전이 장 운동을 억제해서 배부름을 빨리 오게 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건데 그럴 경우는 이제 약의 조절을 잘 해가면서 쓰면 되고요. 근데 가끔은 췌장염하고 담석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아주 드물어서. 근데 기존 약보다 그런 위험은 좀 적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암 이야기를 자꾸들 하시던데 그 동물에서는 갑상선암이 한 케이스가 이전에 싹센다라는 약이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보고가 좀 덜 되고 있고 그걸 수용체 그런 어떤 자극에 받는 수용체가 동물에서는 발견되는데 사람한테는 발견이 안 됐다. 원숭이나 이런 원숭이하고 사람한테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갑상선암 자체가 굉장히 드문 갑상선암이라서 뭐 지금은 거의 관련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도 좋고 그다음 기존의 약보다 부작용은 적고 심장이나 뭐 이런 데 이런 부작용도 좀 적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 제 경험으로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는 좀 더 써봐야 알아요. 이전의 약들도 그래 부작용이 적겠다 했는데 나중에 써봤더니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은 사라진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그렇게 좀 써봐야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써본 경험으로 그다음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
기존 약보다 훨씬 낫고 안전하다. 근육이 좀 빨리 근감소량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감소가 좀 많이 되는데 이 약들도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근감소를 줄이고 있는데 그건 살이 빨리 빠져서 그래요. 살이 빨리 빠져서 그러고 그다음에 위고비, 젯바운드 이렇게 약이 다음 버전 나올수록 그 양이 좀 줄고 그다음에 그 근육 빠지는 양이요.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그냥 오늘부터 굶으면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거보다는 덜하다는 이야기고. 근데 실제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을 같이 한 경우와 아닌 경우하고 금 빠지는 양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손실 빨리 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러면 그런 걸 같이 하면 근손실이 빨리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안 먹으면 근손실이 빨리 오겠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어떤 제대로 끼니 거르지 말고 골고루 먹으면서 이런 약을 맞고 계속 운동하시고 하면은 그러면은 근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적어요. 있긴 있지만 아주 적어요. 예.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지금 너무 많아요. 제 환자들이나 다른 경우도.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위고비가 아주 화제인데요. 이 호르몬을 통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혹시 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이제 뇌를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 위고비가 나왔을 때 열풍일 때 이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 뇌 건강에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고비와 같은 GLP-1 유사체는 뇌에 보호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연구 결과에서 위고비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 등 인지 기능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이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요. 불안이나 우울증을 악화시킨다는 강력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사례에서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과거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초기 사용 기간 동안 기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우울증이 있었다면 피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뇌 독성이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 뇌 독성을 나타내거나 뇌 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에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계 영향을 보면요. 위고비가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위고비가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기분이나 인지력 변화 등을 꾸준히 살펴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약물입니다. 지금 사실 위고비가 들어와서 여러 이제 유튜브에서 실제 막 받으신 분들 실제로 병원에서도 원장님 병원에서 많이 처방을 하는 편인가요? 네. 위고비를 처음에 이제 들이면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처방은 많이 하고 있고요. 위고비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속도를 좀 조절을 합니다. 속도 조절도 하고 뇌로 가서 시장합으로 가서 먹고 싶다는 식욕을 약간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천천히 내려가는데 식욕도 조금 억제가 되니까 결국엔 조금 먹어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영양분을 잘 안 챙겨 먹으니까 탈모가 오죠. 그래서 혼자 걔를 주사를 하면은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괜히 난 세게 빨리 살을 빼고 싶어 해서 용량을 높이 맞으면은 엄청난 배탈과 또 어지러움과 두통 이런 거에 시달리고 누우면은 위 역류 오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위고비 그냥 던져주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경과 보고 인바디 재고 혈당 체크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뺄 수 있어요.
그 위고비 맞을 때 주의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위고비를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은요. 위고비는 또 약물이고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한쪽에만 계속 맞다 보면은 이쪽에 계속 상처가 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꼽에서 5cm 정도 좀 띄워둬서 오른쪽 맞았다가 왼쪽 맞았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자꾸 사람들이 까먹어서 표시를 전하라고 해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또 근육 운동을 안 하면은 위고비를 끊고 엄청난 요요가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논문들을 보면은 위고비를 찬양하는 논문들은 썼을 때 슉 빠지는 그래프만 보여주는데 사실 의사들이 다 쓴 걸 보면은 위고비를 끊고 나서 또 슉 오르는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근육 운동을 한 사람들은 슉 안 올라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잘 해요. 그래서 위고비를 할 때는 꼭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고비를 사람들이 이제 임상적인 결과가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진짜 많이 썼잖아요. 많이 쓰면서 근육 감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나왔어요, 위고비가. 근데 제가 보니까 잘못 쓰는 혼자서 막 음식량을 줄이다 보면은 다 근감소로 빠지는데 그 근육 감소의 양이 20년간 노화되면서 잃는 근육과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은 20년을 폭삭 늙는 거죠. 그래서 얼굴의 근육도 다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처져요. 물론 지방도 빠지는데 근육이 빠지면은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요요가 오잖아요. 위고비를 끊고.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이 빠진 상태에는 지방이 너무 많이 찌게 되는 초특급 돼지가 될 수 있죠.